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이 그토록 성공하고 싶은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왜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비싼 차를 타고 어깨에 힘주며 놀고 먹는 삶을 꿈꾸고 계시진 않나요?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 빠른 성공에 대한 집착은 결국 우리를 망가지는 늪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남의 시선에 갇혀 소비하는 삶이 과연 잘 사는 삶일까요? 오늘 저는 후회가 아닌 설렘을 남기는 진짜 성공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자꾸 쉬운 길, 지름길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카페에서 완벽한 벨벳 밀크폼을 만들려면 수없이 손이 데이고 굳은 살이 박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땀방울로 얻은 가치는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신의를 지키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며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장사의 철학이자 성공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무시한 빠른 성공은 사막 위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워런 버핏은 왜 그 나이에도 여전히 일할까요? 성공의 이유는 소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성공하면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손님에게 더 풍족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손님과 소통하고 무언가를 더 주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일에 의미가 있을 때 비로소 기쁨과 설렘이 찾아옵니다. 성공을 향한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맹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심 막 선어 과욕.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과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면이 보입니다. 또한 맹자께서는 사람이 인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집을 나가 돌아갈 길을 잃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공의 길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올바른 도리를 잇는다면 그것은 길을 잃은 성공일 뿐입니다. 집착은 생각을 좁게 만듭니다. 기회를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오늘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변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독서를 통해 깊이 사색하며 나만의 철학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하십시오. 서두르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안목을 가진 자에게만 보입니다. 인간이기에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내려놓는 연습과 반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만 쫓아가는 성공은 끝내 후회만 남길 뿐입니다. 우물 안에서 나와 세상을 넓게 보십시오. 내가 성장하고 그 성장의 결과로 누군가에게 사랑과 가치를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설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의 진짜 이유는 사랑입니다. 묵묵히 땀 흘리며 당신만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후회가 아닌 가슴 벅찬 설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9지편 17 올바른 소리는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이롭다. 시작하겠습니다. 고이병지사 제여 순상 적지이 병적일향 천리살장
차위교능, 성사지야, 시구정거지일, 이관절부, 무통기사, 여어낭묘지상, 이주기사, 적인개합, 필극입지, 성기소외, 미여지기, 청묵수적, 이결전사, 시구시여처녀, 적인개호, 후여탈토, 적북긁어. 그러므로 주의하고 작전하는 일은 적의 의도에 따라서는 척하는 데 있다.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향하면 천리밖의 적장도 죽일 수 있으니 이를 일러 영리하게 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결정한 날 관문을 봉쇄하고 통행증을 꺾어서 사절의 통행을 막는다. 진지하게 종묘에서 그 일을 상의하여 결정한다. 적이 문짝을 열면 반드시 급히 돌아간다. 적이 아끼는 말을 선점하고 적의 허를 찌른다. 작전 계획을 실행할 때 적의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군사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처녀 같으나 적이 문을 열면 탈출하는 토끼처럼 나중에는 신속하게 적이 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의하고 작전하는 일은 적의 의도에 따라주는 척하는 데 있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상은 우롱하다의 뜻이다. 누군가 해설했다. 적이 진격하면 아군은 매복하고 물러난다. 적이 후퇴하면 아군은 진용을 갖추고 공격한다. 이것이 곧 취하려고 하면 먼저 주라는 뜻이다. 병력을 주의하여 작전하려면 먼저 적의 의도에 따라 주어 적이 뜻을 이루게 하고 뜻을 이룬 적이 해이해지면 그때 공격하라는 것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적의 뜻에 따른다. 함은 내가 적을 치려고 하는데 허점이 보이지 않으면 일단 내 모습을 숨기고 적이 하는 대로 따라주어 적을 놀라게 하지 말라는 뜻일 게다. 가령 적이 강력하게 나를 누르면 나는 겁난 모습을 보이고 물러나 매복하여 적의 강함에 맞추어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고는 적이 방심하여 해이한 틈을 기다려 공격한다. 가령 적이 철수하려고 하면 포위망을 열고 도망가게 하여 적의 후퇴에 맞춰주어 적은 투지가 사라질 테니 그로써 공격하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두 적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다. 사람을 해치는 방법도 위와 다를 바 없다. 그 사람의 뜻에 맞춰주어 못되게 변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 소리는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간신의 말은 달콤하기도 하거니와 당신의 모든 것에 잘 맞춰주지 않는가 말이다.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향하면 천리밖의 적장도 죽일 수 있으니 이를 일러 영리하게 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원문의 병적이량은 적이 있는 방향으로 집중한다는 뜻이니 아군의 병력을 집중하여 적의 한 곳을 친다는 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병력을 적에게 집중하면 천리라도 적장을 생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를 이루다니 영리하다. 군대를 주의하여 작전을 전개할 때 우선 적의 의도에 따라주는 척하다가 적이 뜻을 이루었다고 오해하여 해이해지면 그때 조용히 병력을 집중하여 한 방향을 공격하면 천리밖이라도 적장을 잡고 적군을 격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이루면 대단히 영리한 장군이라는 것이다. 흉노의 묵돌이 동호를 멸한 일이 좋은 사례이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다시 복습하도록 하자. 묵돌은 아버지 두만 선우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동호가 보기에는 애송이인지라 사신을 보내 을러댔다. 두만의 천리마가 좋다는 소문인데 우리한테 선물하심이 어떠셔? 흉노 대신들은 무리하다고 성토했다. 묵돌이 말했다. 그깟 말 한 필, 우방에게 아껴야 되겠는가? 달란 대로 주었다. 동호의 사신이 또 왔다. 이번에는 묵돌의 후궁에 미녀들이 많으니 한 명 달라고 했다. 흉노 대신들이 격분했다. 이런 모욕이 없으니 당장 동호를 응징하자고 일어섰다. 그런데 묵돌은 도리어 다독였다. 여자 하나인데 형제의 나라에 아껴서야 되겠는가? 또 주었다. 동호는 묵돌을 깔보기 시작했다. 심지어 흉노의 대신들도 묵돌을 등신으로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동호의 사신이 또 왔다. 이번에는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황무지 천리가 있는데 쓸모가 없으니 동호가 갖겠다는 것이다.
묵돌은 대신을 소집하여 의견을 물었다. 일부 대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자기 마누라도 선물하는 자인데 그까지 황무지가 무슨 대수라고 아끼겠는가? 또 주고 말지 굳이 우리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그리하여 건성건성 그냥 주시라고 대답했다. 묵돌은 진노하여 꾸짖었다. 땅은 국가의 근본인데 어떻게 주란 말이냐? 주라고 대답한 신하는 모두 죽이고 즉각 병력을 일으켜 천리밖의 동호를 습격했다. 동호는 전혀 대비가 안 된 상황이라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묵돌은 동호의 왕을 죽이고 동호의 영토, 백성, 가축을 모두 차지했다. 그러므로 전쟁을 결정한 날 관문을 봉쇄하고 통행증을 꺾어서 사절의 통행을 막는다. 보안 문제로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전술 전략이 확정되었으면 관문과 요새를 봉쇄하고 통행증을 폐기하여 사신의 왕래를 금한다. 외교사절은 기본적으로 본국을 위해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간첩이다. 그러니 전쟁을 결정하는 순간 적의 사절부터 쫓아내거나 출입을 금하는 것이다. 진지하게 종묘에서 그 일을 상의하여 결정한다. 원문의 여는 엄숙하게 진지하게 뜻이다. 원문의 주에 대해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주는 치의 뜻이다. 다스린다는 뜻이니 상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종묘에 은밀히 모여 작전 계획을 진지하게 짠다는 뜻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종묘에서 작전 계획을 짜는 것이니 승패가 먼저 정해지고 그런 다음에 군대를 일으킨다는 말이다. 장애는 이렇게 해설했다. 전쟁은 큰일이니 가볍게 논의할 수 없다. 응당 종묘에서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비밀스럽게 결정하여 전략이 누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위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 전략이 정해진 다음에 움직인다. 먼저 이기고 싸운다. 승리를 확보한 이후에 싸우려는 것이다. 둘, 종묘에서 작전 계획을 짜라는 것인데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뜻이다. 적이 문짝을 열면 반드시 급히 들어간다. 원문의 개합의 합은 문짝을 뜻한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에게 틈이 있으면 응당 급히 들어간다. 적이 허점을 노출하면 급히 기회를 잡으라는 것을 문틈에 비유했다. 문짝이 열려 틈이 보이면 지체 없이 그 사이로 밀고 진입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패의 위험성도 그 허점에 있다. 적이 노출한 그 문틈이 실은 아군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적이 아끼는 말을 선점하고 적의 허를 찌른다. 원문의 성기소회란 적이 아끼는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하라는 뜻이다. 이를테면 이세민이 두건덕과 대적할 때 호래간을 먼저 차지하여 두건덕의 군대를 봉쇄했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유리하고 편한 지형을 점검한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무릇 적이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의지하는 지역이나 인물 혹은 물품을 아군이 먼저 탈취한다. 전략 요충지든 식량이나 건초든 무릇 적이 아끼고 의지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빼앗으라는 뜻이다. 이어서 원문의 미어지기, 넉자가 무슨 뜻인지 아리송하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보다 늦게 출발했으나 적보다 먼저 도착한다. 해설한 것 같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확실치 않아 여전히 답답했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미는 은밀히의 뜻이다. 유리하고 편리한 지역을 적이 차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안에 아군이 전략을 세워 선점하려면 한정된 시간 내에 은밀히 병력을 이동하여 적이 모르게 질주해야 한다. 두목은 미를 장길짬의 뜻으로 해설했다. 물속에 잠기듯 적이 모르게 진행하라는 뜻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풀어도 뜻은 통한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에 미행한다느니 잠행한다고 하지 않던가? 한편 기에 대해 두목은 기대하는 곳, 기대하는 목표로 풀이었다. 그러므로 두목은 미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로 은밀히 간다로 해설했다. 그런데도 말은 되지만 시원하지가 않다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다른 학자들의 해설도 대동소이하다. 진호, 매호신, 왕석, 장애의 해설은 모두 조조의 해설, 적보다 늦게 출발했으나 적보다 먼저 도착한다의 영향을 받았다. 조조 이 해설이 미어지기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들의 해설을 종합하면 이렇다. 미는 소식을 살그머니 적에게 누설한다는 뜻이다.
아군이 그곳을 선점했는데 적이 모른다면 적이 오지 않을 텐데 어쩔 것인가. 그러니 살그머니 정보를 누출해 적이 그 정보를 듣고 찾아올 때 적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 위 내분의 해설은 너무 생각이 깊은 것 같다. 위 내분을 포함하여 조조와 두목 등 6분의 해설에 대해 외람되지만 난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정답을 얻기 힘들 때마다 내가 찾는 분이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 부원장 곽화약의 장군이 집필한 손자병법 역주를 찾아보았다. 곽 장군의 해설은 의외로 간단했다. 미어지기를 이렇게 해설했다. 적군과 나를 잡아서 교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곽 장군의 명료한 해설을 읽고 힘을 얻어서 나도 고전 문헌을 뒤적여 미어의 용례를 확인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얘기, 당군하에 이런 예문이 있다. 제 나라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거모가 길가에 음식을 준비하여 굶주린 자에게 제공했다. 굶주린 자 하나가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힘없이 발을 끌면서 휘청대며 다가왔다. 거모는 왼손으로 음식을 들고 오른손으로 국을 받치며 소리쳤다. 야, 어서 와서 먹어. 굶주린 이는 눈을 쳐들어 거모를 보고는 말했다. 그런 식으로 불러서 베푸는 것을 내가 못 견뎌 이 지경이 되었다오. 거모는 쫓아가 그에게 사과했으나 그는 여전히 먹지 않고 마침내 굶어 죽었다. 증자가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거모가 무례하게 불렀다면 물론 거절해야지. 하지만 거모가 사과했다면 먹을 수 있지. 야, 와서 먹어. 그런 식으로 던져주는 음식을 먹지 못해. 그렇게 굶주린 사람의 이야기를 듣자 증자가 했던 말. 그 원문은 미역 기차야, 과거 기사야, 가식이었다. 동안 말년의 학자 정현은 이렇게 설명했다. 미는 무의 뜻이다. 그러므로 미어는 무연히 광견스러운 말을 그쳐야 한다는 뜻이다. 당나락대 학자 공영달은 정형의 설명을 다시 풀어주었다. 미어에서 미는 무의 뜻이다. 여는 어조사이다. 굶주린 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미어의 미가 없을 무나 아닐 비의 뜻으로 쓰이는 예는 무척 많다. 범중엄의 악양루기에 그런 구절이 있다. 미사인, 오수여귀, 이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인가. 그러므로 미어지기란 전쟁은 결투가 아니니 적과 시간을 약속하고 장소를 정하여 교전할 일이 아니다. 언제든지 적의 허를 찌르거나 예상 밖의 공격을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설해야 앞뒤 문맥의 흐름이 부합된다. 따라서 결론은 간단하다. 적의 허를 찌른다. 작전 계획을 실행할 때 적의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군사행동을 결정한다. 원문의 천묵수적은 무슨 뜻일까? 해설하려니 골치 아프다. 우선 묵은 규칙의 뜻이다. 목수가 나무를 잘라 가구를 만들 때 먼저 먹줄을 긋고 그에 따른 톱질을 한다. 문제는 그 앞글자 천이다. 밟을 천인데 규칙을 지킨다는 뜻인지 규칙을 어긴다는 뜻인지 아리송하다. 상식적으로는 규칙을 지킨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대로 밟아가는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옛글에서는 발음이 비슷하거나 같으면 호환하는 전통이 있었다. 여기서도 그런 경우라서 천이 전의 뜻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다. 전은 잘라서 제거한다는 뜻이니 규칙을 지키지 않음이다. 따라서 규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설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두목은 규칙을 지키다로 해설했다. 묵은 규칙이다. 아군은 항상 규칙을 지키고 법률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적의 형세 변화에 따라 전술을 변환한다. 만일 적한테 틈이 보이면 과감하게 나서서 결전한다. 가림은 규칙을 지키지 않다로 해설했다. 자는 제거한다의 뜻이다. 묵은 승묵이다. 적의 전략에 따라 군사행동을 결정한다. 오로지 승리해야 이익이 있으니 고지식하게 규칙에 얽매여 진행하지 않는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규칙을 행함에 있어 고정적이지 않다. 조조는 천에 대해 지킨다는 것이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인지 해설하지는 않았다. 규칙을 지키되 변화에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대처하라는 것이다. 곽화약 장군의 해설은 이렇다.
작전 계획을 실행할 때 적의 형세 변화에 따라 민활하게 수정하여 군사 행동을 결정한다. 이것이 정답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처녀 같으나 적이 문을 열면 탈출하는 토끼처럼 나중에 신속하여 적이 저항할 수 없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처녀처럼 연약해 보이나 탈출하는 토끼처럼 나중에는 신속하다. 처음에는 처녀처럼 차분하고 가냘프지만 일단 적이 허점을 보이면 마치 탈출하는 토끼처럼 신속하게 공격하기에 적이 미처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이다. 전쟁에서도 간신의 말은 달콤합니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니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바른 말은 더욱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달콤한 유혹은 넘쳐납니다. 빠른 성공, 월 얼마 하며 꾸준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에 빠져 후회를 하게 됩니다. 바른 말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며 따르기가 쉽지만 힘들고 알지만 시간이 걸리며 꾸준히 해야 함을 알기에 빠른 지름길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했을 때 성공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실행하지 않을 뿐이죠. 오늘은 모두가 아는 올바른 일을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